좋아서 대한민국 교육의 100% 안전지대 월드 넘버원 세이프티 프로그램 우리는 위기 탈출 넘버 원. 튼튼하고 고르지 않은 오복 중에 하나. 하지만 어렸을 때의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치아를 망친다는데. 이빨 다 엉망이잖아. 다음에 보여드릴 사진은 어떠한 습관으로 인해 부정교합이 생긴 실제 어린이들의 치아 모습입니다. 이 습관으로 인해 한쪽 치아가 들린 7세 어린이. 오랫동안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해 앞니가 동굴처럼 벌어진 8세 어린이. 게다가 위턱이 좁아지면서 치아가 울퉁불퉁 튀어나온 7세 어린이까지. 실제로 이 습관은 멕시코 연구팀에서 4세에서 5세 어린이 1200명을 조사한 결과 치아 부정교합을 일으키는 큰 원인으로 밝혀지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부정교합이 생긴 이 어린이들의 공통된 습관은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 부정교합을 일으키는 큰 원인으로 밝혀지기도 한 이것은 어떤 습관일까요? 부정교합이 근데 정확히 뭐예요, 형님? 아까 나왔잖아요. 사진에. 아까 뭐 녹아내린 것도 있고 뭐 안 맞는 이렇게 것도 예, 동그랗게 된 것도 있고 이게 뭐 아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안 맞는 것도 있고. 한번 뭐 부정교합의 정확한 뜻을 설명을 좀 들어보죠. 부정교합이 정확히 뭔가요? 부정교합이라는 거는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턱하고 치아의 그 위치가 좀 부적절하게 돼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사전적 의미로 이제 부정교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거기에 동반돼서 이제 뭐 씹는 기능이 이상이 있다거나 또는 이게 뭐 말을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까 말씀 보셨던 것처럼 치아를 이렇게 또 닦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외모가 변형을 좀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부정교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다물지 못하는 경우죠. 예. 나는 그 김호중 교수님한테 하나 꼭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책을 안 읽으면 그 가시가 돋치거든요, 입에. 그런 경우는 뭐 없습니다.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 그러면 지금 책 보세요, 빨리. 입안이 선인장이시겠어요? 아유, 그거 뭐 한마디 좀 했는데 그거 그렇게 안 도와주네, 동생들이라고. 아이, 이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민 씨. 제가 어릴 적에 이 버릇이 있었어요. 오호.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치아가 어때요? 그 교정한 거예요? 멀쩡한데 지금은? 교정한 거예요? 지금 멀쩡하죠. 교정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그래요? 중간에 그때- 그 버릇을 없앴군요. 없었어요. 제 친구가 그래가지고 구멍이 났어, 이 치아에. 궁금해지는데요? 어이날 분위기 저렇게 들어가나 또. 저도 그래가지고 뭐냐 그거에 습관을 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날라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아시죠? 정말 그걸 그렇게 했구나? 아, 찍찍이? 예, 찍찍이라고 일명 찍찍이라고 그러죠. 이 찍찍이를 여러 방면으로 해요. 이쪽 있고 이 가운데로 이렇게 구멍이라서 이게 있고 시청자 여러분이 기분 나쁘시죠? 막 자기 얼굴에 대고 하는 것 그 같은데. 찍찍이에 침에 물려가지고 이가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한창 성장할 나이에 이 침에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불상사까지. 와, 비슷했는데요. 저 요거 제가 갑자기 감아오거든요. 찍찍이로 그렇게 됐다. 저는 이해가 쉽도록 연예인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연예인분들 중에 이제 뭐 부정교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구강 구조가 좀 특이한 분들이 있어요. 이경규 씨, 또 서세원 씨, 좀 튀어나온 경우. 갈갈이 박준영 씨. 공통점이 뭡니까? 안 좋은 습관이죠. 말이 많아요. 말 너무 많이 하면 그렇게 돼요. 어떤데? 주세요, 얼른. 네. 노홍철 씨는 괜찮은데. 노홍철.
노홍철이 뭐. 아까 여기 말씀하신 딱 맞잖아요. 이건 어렵네요. 어려워. 예, 좀 도움만을 좀 더 주세요, 박사님. 사실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저희 출연진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번에 개편되고 나서 마크가 뒤에 아주 크게 하나 지금 그려진 것 같은데. 뭐야? 예. 이거 예, 그거하고 애들을 우리 인형 사러 가면은 제일 많이 그 보이는 인형의 형태가 있는데. 야, 이거를 몰랐었네. 이게 뭐지? 어릴 적에 저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고쳤는데 꼭 엄지손가락을 빠세요. 맞아. 아, 그래. 그거구나. 꼭 맞다. 야, 그 간단한 생각을 못했네. 어린 때 한 10살, 11살 됐는데도 빨아요. 어릴 적부터 습관은 정말 위험한 습관. 물보자지 그냥 물보자. 예. 이야, 김종민 오, 대단한데요. 이거 웬일이야. 요. 저 정도인지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둥그렇게 될 정도까지인 치아가. 한번 이 보자고. 정답 화면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위기 탈출 넘버 1. 부정교합이 생긴 이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된 습관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손가락 빨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손가락을 빠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만 4세가 넘어서도 계속 손가락을 빠는 버릇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치아, 입술, 턱뼈, 심지어 얼굴 모양까지도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어린아이의 버릇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고 항상 아이를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손가락 빠는 습관이 얼굴 모양까지 바꿀 수 있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아이들은 왜 그렇게 손가락을 빠는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본능. 아이들은 손가락을 빨면서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는데 이는 편안한 느낌을 주고 긴장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능은 자궁 안에 있는 태아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 도 저러네요. 18주가 되었을 때부터 손가락을 빨기 시작. 돌전의 유아들은 80%가 손가락을 빨며 이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4세가 넘어서까지 지속적으로 손가락을 빠는 경우 문제가 되는데 손가락 빠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아이의 볼이 홀쭉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빠른 힘이. 이때 윗니 쪽은 앞으로 당겨지면서 아래턱은 손등에 의해 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빨면 윗니는 바깥쪽으로, 아랫니는 안쪽으로 밀어내게 돼요. 그러네. 정말 서준환 씨가 아랫니와 윗니의 부정교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 작은 손가락이 어떻게 턱을 이렇게나 비뚤어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손가락이 어느 정도나 치아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유아의 치아처럼 유연성을 가진 치아 모형. 이 모형에 아이가 손가락을 빨듯 손가락을 끼워보면 손가락을 빨 때 윗니는 위쪽으로 들리고 아랫니는 안으로 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네. 성장 과정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 이렇게 지속적인 힘으로 손가락에 눌리게 되면 윗턱과 아래턱은 점점 반대 방향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와, 했어요. 실제로 인체에 무해한 조영제를 마신 어린이가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윗니와 아랫니가 맞닿아 있지만 손가락을 빨게 되면 손가락에 의해 아래턱이 뒤로 밀리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영구치가 생겨나는 만 6세 이후까지 손가락을 빤다면 많게는 20%까지 부정교합이 생기는데 성인의 정상적인 구강 구조는 U자 형태인 반면 손가락을 오랫동안 빨았던 성인의 구강 구조는 좁은 V자로 변하면서 상대적으로 입천장이 높아져 턱 모양까지 기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손가락을 계속 빨면 아이들의 손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심하게 손가락을 빠는 경우
손가락의 관절이 지나치게 뒤쪽으로 휘어지며 손가락까지. 굳은 살이 생기거나 피부 습진 또는 손톱에 감염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손가락만 빨지 않으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의 치아를 망치는 습관은 이 외에도 많은데 첫 번째, 혀를 내미는 습관. 장난으로 혀를 내밀거나 치아를 혀로 자꾸 밀 경우 윗니가 점점 앞으로 나와 뻐드렁니가 되게 합니다. 많이 하잖아요. 메롱할 때. 또한 치아를 들뜨게 만들어 아랫니를 제대로 덮지 못하는 부정교합 현상을 만듭니다. 두 번째, 아랫입술을 깨무는 습관. 이거는 많이 했어요, 저도. 어른도 많이 하죠. 여자 어린이들의 경우 수줍거나 불만을 표시할 때 아랫입술을 윗니로 깨무는 경우가 있는데 아랫입술을 자꾸 깨물 경우 윗니가 전체적으로 튀어나오고 아랫니는 안으로 들어가게 해 아랫턱이 없는 것처럼 쑥 들어가는 보기 흉한 입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나쁜 습관들은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이의 행동을 잘 지켜보고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 손가락을 빠는 등 잘못된 버릇은 치아를 좌우 비대칭으로 만들거나 치아의 길이를 다르게 하거나 또는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나오는 잇몸 돌출 등을 거리에서 웃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는 어려서 정신적,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부정교합을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어린이의 옆 얼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면 간단히 잇몸 돌출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코끝과 턱끝을 자로 연결했을 때 자의 입술이 닿으면 일단 잇몸 돌출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만약 6살 이후까지 손가락을 빤다면 반드시 습관을 고쳐줘야 하는데 심하게 손가락을 빠는 아이들은 가짜 젖꼭지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밤에만 손을 빨 경우에는 장갑을 끼워주거나 탄력 붕대를 팔꿈치에 감아주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대화를 통해 아이가 손가락을 더 이상 빨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 손가락을 빨지 않으면 칭찬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습관을 고치면 우리 아이의 미소가 달라집니다. 이 위기 탈출 넘버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정신 딱 집중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빨고 있으면 오히려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알때 보기도 하고. 더 물려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까 화면 얘기 중에 제가 충격받았던 게 이렇게 왜 무안하거나 이럴 때 아랫입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것도 역시 안 좋다는 거. 이거 좀 안 된 얘기지만 나훈아 선배님 이거 이제 공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손가락을 빨거나 아까 뭐 윗니로 뭐 아랫입술을 물거나 이런 거 말고 또 부정교합되는 원인이 또 뭐가 있습니까? 그 가장 많은 게 여러분들 뭐 많이 하시겠지만 이렇게 이쁜 척 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죠. 이렇게 턱을 개는 것들. 이런 거. 이것도? 예, 그렇죠. 정말. 또 한 가지가 이제 아이들이 요새 그 공기가 안 좋다 보니까 코가 많이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또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턱이 이렇게 좀 좁아지면서 길쭉해집니다. 여기 좀 변형이 되고. 벌리고 입으로 하면. 아니 입으로 숨 쉬는 게 나쁜 버릇이었어요? 그럼요. 예. 참 좋은 거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우리 부모님들 꼭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손가락을 빨고 있거나 뭐 손톱을 물어뜯고 있거나 하는 거 사실 작은 습관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나중에 엄청난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의 습관 하나하나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03년 2월 용인시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이 학원 통학용 승합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얘들아, 조용히 하자. 이때 오래 봤어. 앞쪽에 갑자기 나타난 트럭. 놀란 운전자는 급히 차를 세웠는데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급제동으로 인해 그렇죠. 운전자는 경미한 통증이 느껴지는 정도의 약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타고 있던 어린이들은 어깨가 탈골되고 앞니가 부러지고 머리가 찢기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속 50km로 달리던 승합차는 단지 급정거를 한 것일 뿐 부딪히지는 않았는데 어린이들은 마치 충돌 사고가 나기라도 한 것처럼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심한 부상을 일으킨 원인은 바로 어린이들이 앉아 있었던 자세 때문인데 그렇다면 어린이들에게 더 심한 부상을 일으킨 이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 아주 충격적인 거 많은데 시속 50km로 달리는 승합차입니다. 단지 급정거만 했는데 어린이들이 저렇게 심한 부상을 일으킨 자세는 무엇일까요? 어렸을 적에요. 차를 타면 항상 그 뒤에 그 목 있잖아요. 목 잡는데 그거를 항상 잡고서 뒤를 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건 답일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걸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가 터졌다. 뒤를 보고 있다. 몸이 뒤를 보고 있다? 이거 어렵다. 제 생각에는 일단 한 어린이 가지고는 저런 사태가 일어나기 힘들어요. 여러 어린이가 있을 때 일어나는 자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이제 차창을 이렇게 보잖아요. 차창을 보면 손잡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 네. 앞에. 그럼 이 손잡이를 이렇게 붙잡고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밖에 창문 보는 애들이 많아요. 맞아요. 꼭 있어. 맞아요. 입 벌리고 이렇게.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급정거하면 이렇게 해다 그냥 이렇게 자기 손으로 이렇게 치는 거지. 이거 그건 답인 것 같아요. 제가 축구 오잖아요. 그쵸? 그런 자세가 아마 바로 앞 좌석에 기대고 있는 자세. 얼굴. 답인 줄 알았어요. 저희끼리는 해결 힘들겠는데요? 아니, 선생님. 지금 연기로. 저희 둘 알았어요. 인사하고 알았어요. 서로 인사하고 그거였구나. 서로 친한 친구들이다 보니 이 큰 승합차 같은 데서 의자를 돌려서 마주보고 앉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주보고 앉을 때 급정거를 하면 뒤에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는 친구가 앞으로 쏠리면서 그 앞에 친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들끼리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마주보고 있으면 그 위험이 크다는 거죠. 마주보고 앉는 자세가 어떤 부상을 키운 겁니다. 거랑 비슷한데. 다르네. 마주 보고 앉은 자세. 마주 보셨잖아요, 딱. 그분이 마주 보셨잖아요. 그럼 힌트가 아니고 거의 정답을 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끼리 가면 마주보고서 할 게 많거든요. 뭐 쌀쌀 보리보리도 있고 묵찌빠도 있고 쎄쎄쎄도 있고 그러네. 아이들이 마주보고 하는 일이 많네. 위기 탈출 넘버 1. 정답은 바로 마주보고 앉는 자세입니다. 평소 마주보는 형태로 운행하던 학원 통학용 승합차. 단순한 급정거 사고였지만 이렇듯 아이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큰 부상을 일으킨 것입니다. 승합차의 거의 모든 뒷좌석은 이와 같이 마주보는 형태로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승합차의 재미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로 얘기하면서 가는. 옛날 기차 여행하듯이. 마주보고 앉으면 장거리 여행 시 지루함을 달랠 수 있으며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의 경우 그렇지 또. 선생님의 지도가 용이해 이렇게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승합차의 취급 설명서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마주보고 앉기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마주보고 앉기에 대한 위험성이나 경고사항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런 자세 과연 괜찮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험하는 마주보는 좌석의 위험성. 먼저 좌석이 모두 정면을 향해 있는 상황에서 실험해 보겠습니다. 운전자는 안전장비를 모두 갖춘 경력 15년 이상의 스턴트맨. 시속 50km로 100m를 달리다 급정거했을 때 탑승자의 상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출발.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벨트를 한 마네킹은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괜찮은데요? 근데 CCTV로 촬영한 모습을 살펴보면 급정거 시 몸이 앞으로 살짝 쏠렸다가 쏠리네. 제자리로 돌아가는 안정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주보고 앉았을 때는 어떨까요? 승합차 뒷좌석을 마주보는 형태로 바꾼 후 마네킹에 안전벨트를 모두 착용한 채 실험해 보겠습니다. 벨트는 모두 하고 실험을 합니다. 출발. 역시 같은 속도로 달리는 승합차. 이윽고 정지.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한데요. 마네킹 모두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만 급정거 시 마네킹의 몸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반대편 마네킹의 무릎에 강하게 부딪히는데 실제 상황이었다면 심각한 상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연고 같은 데 많이 두 상황을 비교해보면 정면으로 앉았을 때는 앞쪽의 시트가 몸이 더 이상 밀리지 않게 방지해줬지만 그렇죠. 좌석을 마주보고 앉게 되자 중간에 보호막이 없어 급제동 시 몸이 밀려 맞은편 사람과 무릎이 그나마 충돌하게 되는 저것도 것입니다. 안전벨트를 맸을 때죠. 안 맸으면은 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합차 뒷좌석에서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그렇죠. 저렇게 안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마네킹을 마주보고 앉힌 후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방법으로 실험해 보겠습니다. 출발. 달리는 차 안의 마네킹들은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때 급정지를 하는 승합차. 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벨트를 안 맨 상황이죠. 와 정말 걸렸어. 진짜 떨어지는 마네킹의 몸. 쓰러졌는데. 게다가 다른 마네킹 역시 허리가 꺾여 맞은편 좌석으로 쓰러졌는가 하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팔까지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차 안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CCTV 화면을 좀 CCTV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합차가 급정거한 순간 정방향에 있는 마네킹이 앞쪽으로 날아가 반대편에 앉은 마네킹의 흉부와 복부를 강하게 가격하는데 결국 이렇게 마주보고 있던 사람이 살인 무기로 돌변해 서로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마주보고 앉은 자세. 그렇다면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합차에 마주보는 좌석은 정차 시에만 활용하고 주행 시에는 정방향으로 탑승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네. 승합차의 뒷좌석 각도는 일정하게 유지하며 앞 사람과의 충분한 공간 확보를 통해 다른 탑승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는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한 어린이 안전장구를 반드시 장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마주보는 좌석, 내 몸이 내 앞사람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넘버원에서 진짜 이 최초로 실험한 오늘 실험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사실 뭐 나들이 갈 때도 많이 이용하지만 그 연예인분들 타고 가시는 승합차 마주보고 다 앉잖아요. 그럼요. 예, 그 뭐 코디네이터하고 의상 얘기도 하고 벨트를 매도 저러니 저희는 막 안 맬 때 급할 때는 안 맬 때도 있거든요. 박사님 그러면요 이 노란 아이들 타고 다니는 버스를 보면은 그 아이들이 안전벨트도 안 매고 막 소란스럽게 장난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게 마주 앉는 것도 말고 어떤 조심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일단은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정원 초과인데요. 이 승합차 같은 경우는 어른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9인승, 뭐 12인승 이렇게 된 거는 어른들 기준이죠. 그렇지. 근데 아이들은 적기 때문에 15명, 18명 계속 태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안전벨트 수가 일단 적게 되죠. 그러니까 안 매게 되고 사고가 나게 되면 이제 바로 아까 화면처럼 이제 큰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그 14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안전사고가 2005년 한 해에만 460건으로 숨진 어린이가 무려 25명입니다. 이 어린이를 태우고 다니는 학원 차량 운전자 여러분은 반드시 그 어린이에 맞게 꼭 좀 개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밤중 괴로운 듯 우는 아기. 영문을 모른 채 당황한 엄마는 아기에게 열이 나는 것을 확인, 체온을 재보는데 아기의 체온은 무려 38도. 그리고 심한 감기 증상을 보입니다.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간 엄마. 그런데 어머니, 중이염입니다. 중이요? 이대로 방치하면 청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진단. 아기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평소 엄마의 잘못된 습관 때문이었는데 엄마의 습관이요? 2세 미만의 아기를 키우면서 엄마들이 자주 하는 습관으로 아기에게 중이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자, 이 정말 충격적인 문제입니다. 엄마의 습관 때문에 아이의 중이염이 생기게 했다. 과연 어떤 습관일까요? 엄마의 습관인데. 응? 내가 아기를 키워볼 때 느낀 건데요. 아기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럼 아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 두 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면 이게 간지러워해. 그렇지. 그럼 반응이 너무 귀엽다. 그래서 막 웃잖아. 그게 좋으니까 고기가 제일 예민하게 오는 데가 이 귓구멍 속에다가 이거 불어주면은 애가 막 깔깔거리고 웃거든. 나는 그거 엄마들이 많이 하거든. 나도 그때 많이 했는데. 애기 귀에다가 바람 넣기. 이거 좀 답이 좀 이상한데. 애기 귀에다가 바람 넣기. 네. 좀 이상한데요. 정답이 바람 느낌. 알았다.
나 형님 말씀드리니까 알았네. 말이 좀 안 돼요. 왜 머릿속에 하나도 떠오르지가 않지? 이게 제가 자랄 때도 지금 이렇게 막 자란 것 같아도 굉장히 제가 막내고 귀여움 많이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이게 보면은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제가 너무 귀여우니까 귓볼을 자꾸 깨물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앙앙 강아지 같다고. 여기가 이걸 자꾸 깨물면은 그 순대에서 뭐 오돌이 감투라 그러나? 그걸 씹는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깨무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애기들도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응을 잘해요. 귓구멍에다 바람을 넣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자꾸 아기 귓볼을 깨물어서 자극받으니까. 깨물면 자극받으니까.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안에서 이 통증이 막 굶어오는 거야. 맞죠? 맞죠. 맞아야죠.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 귀가 이렇게 안 펴졌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귀를 제가 가끔 뾰루퉁하고 그러면 이렇게 접었다 폈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혹시 이게 압력을 줬다가 뺐다가 그러면 멍해졌다가 밝아졌다가 요거 귀에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귀를 접었다 펴준다. 그게? 귀 조무르는 거 있어. 귀 예쁘게 만들어준다고. 맞나 봐. 이게 힌트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근데 이제 뭐 결정적인 힌트를 좀 드리면 먹이는 자세에 관련이 있다고. 먹이는 거? 일단 이제 방금 이야기하셨던 대로 압력이 사실은 염증을 일으키는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바깥에서 하는 거 말고 삼킬 때도 압력이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자세가 또 중요합니다. 압력 때문에 귀가 안 들리잖아요. 저 하나 생각났습니다. 먹인다고 하니까. 알았다. 저 알았어요. 알겠다.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지난주에도 하고 인공호흡 하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목을 이렇게 뒤로 젖혔다고요. 근데 누워있는 아이의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자세가 되면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침을 삼키거나 할 때도 귀가 한 번씩 약간 멍해지는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혹시 누워있는 상태로 우유를 먹이는 것이 삼킬 때 이 골 안에 압력을 변화하게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누워서 우유 먹이는 자세. 야, 우리 날이셔, 날. 처음입니다. 하루에 2문제. 다 맞추셔, 잘한다. 왜 이래? 자신 없으시네. 근데 지금도 왠지 몰라요. 어떻게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이유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많이 매이거든요. 정답 화면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주세요. 정답은 바로 아기를 안고 우유를 먹인답니다. 평소 이 엄마는 아기가 배가 고프다고 보채면 늘 아기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우유를 먹게 했는데, 아니 누워있는 자, 그렇다면 아기를 눕혀놓고 우유를 먹이면 왜 중이염에 걸리는 겁니까? 계속 먹이게 되면 우유가 목 뒤에 고이게 되면은 귀 위로 올라가서 염증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또한 애들은 이 식도의 발약근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토하거나 위산이 역류되면서 염증이 귀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겠어 중이염이 잘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기가 누워서 우유를 먹으면 귀로 우유가 흘러들어가 중이에서 고여 부패하게 되는데,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우유 등의 액체가 고여있는 상태를 방치하면 삼출성 중이염에 걸립니다. 일반 중이염은 발열이나 통증과 같은 증상이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나, 삼출성 중이염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이를 방치하면 고막이 귀 안으로 말려 들어가 심각한 청력장애와 언어장애를 유발하고, 심각한 경우 염증이 뇌로 전이돼 뇌수막염이나 뇌종양을 일으켜 우리 아기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부모님들이 아기에게 어떤 자세로 우유를 먹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찰 카메라에 참여한 이들은 2세 이하 영아들과 그 엄마 아빠들, 보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부모님들에게는 실험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부모님들은 아기들에게 어떤 자세로 우유를 먹일까요? 관찰 시작. 평소 집에서 하던 방법대로 자연스럽게 자세를 잡는데 첫 번째 엄마는 아기를 바닥에 눕혀놓고 우유를 먹입니다. 아이고, 오른쪽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요. 이번엔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았지만 아기는 거의 누워있는 상태. 저것도 안 되는군요. 하하, 이 아기는 누워서 우유를 먹으며 아예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이렇듯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기를 눕혀놓고 우유를 주는데 아니 그럼 어떻게 줘요? 아기를 돌보는데 서툰 아빠 역시 아기를 눕혀놓고 우유를 먹입니다. 관찰 카메라에 참여한 전원이 아기를 눕힌 상태에서 우유를 먹이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왜 아기를 눕힌 상태에서 우유를 주셨죠? 누워서 먹이면 편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줬습니다. 일단은 편하니까 애들이 자꾸 먹을 수 있으니까. 저게 아주 일반적인 답일 애기를 거예요. 먹이다가 잠에 들면은 그대로 눕혀서 재울 수가 있어서 편해요. 안 깨니까. 모든 엄마들이 이 행동이 아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했는데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청각을 잃을 수 있다고요? 정말이요? 그건 정말 몰랐는데. 몰랐는데요. 그럼 눕혀서 먹으면 안 되겠네요. 관찰이 진행되는 동안 제작진은 부모님들의 습관에 이어 또 다른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기들이 누워서 우유를 먹는 방향. 아기들은 저마다 한쪽 방향으로 몸을 고정시킨 후에 우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이 습관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한쪽 방향으로 몸을 고정시키게 되면요, 그쪽 누운 쪽으로 우유가 보이게 되면은 그쪽에 이관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눕게 되면 오른쪽 이관에 염증이 생겨서 중염이 생기고 왼쪽으로 눕게 되면 왼쪽에 중염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청력을 잃게 할 수도 있는 생활 습관이 이 두 가지뿐일까요?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되는 이 습관은 2세 이하의 영아들보다 6세 이하 소아들의 귀 건강에 치명적인데 그것은 바로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 비만. 한 의료원의 연구에 의하면 정상 체중보다 비만인 아이들이 중이염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중이염에 걸린 아이들이 정상 어린이보다 중성 지방,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만 이외에도 중이염을 유발시키는 생활 습관 또 있습니다. 바로 코를 푸는 방법. 양쪽 콧구멍으로 동시에 코를 풀면 코 속 압력이 높아져 코 안에 잡균들이 중이로 들어가 중이염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이 낳은 치명적인 결과를 보면 실제로 한 5세 어린이는 이러한 습관 때문에 중이염에 걸려 얼굴 근육이 마비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진찰 결과 고막이 뚫어지고 귀 주변의 뼈 조직도 파괴됐다고 합니다. 결국 5세 어린이는 그 후유증인 어지러움과 얼굴 근육 마비로 대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소리 없이 우리 아이를 병들게 할지 모르는 중이염. 아이가 귀 통증을 호소하거나 열이 나면 급성 중이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영주야, 음료수 먹자. 영주야. 안 들려. 만약 아이가 큰 소리도 잘 듣지 못하면 삼출성 중이염일 가능성이 높고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면
이미 중이염이 만성으로 발전한 상태.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 아이를 눕혀놓고 우유를 먹였다면 이제 이 방법으로 바꿔보십시오. 우선 아기를 편한 자세로 앉게 하고 수건으로 아기의 목 부분을 받친 후 우유를 먹이면 됩니다. 베개처럼. 이렇게 세워 앉혀서. 그리고 돌 이후에는 우유병을 떼고 컵에 우유를 따라서 아기에게 먹여야 합니다. 그러면 눕지 않게 되죠. 컵을 이용하면 더 이상 중이에 나쁜 영향을 줄 일이 없습니다. 또한 코를 풀 때는 양쪽을 동시에 사용하지 말고 한쪽씩 번갈아 맞고 풉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생활 습관은 아이에게 노래를 자주 부르게 하거나 피리를 불게 하는 것인데 이 방법을 지속하면 귀 안의 중이가 잘 열려 중이염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게 있네. 사랑하는 우리 아이의 귀 속 건강, 관심과 예방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근데 빨리 배우지 않으면 정말 가슴 아닿게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 네, 진짜 멸망이에요. 너무 비약하시네. 아니 놀랍게도 실험 5분 모두가 다 누이고 먹였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그러지 귀를 파다가 피난 적이 있었어요. 귀를 파다가. 네, 너무 세게 파고 막 그런 이렇게 경험이 많이, 있지, 네, 한 번씩. 많이 파니까. 근데 그거 궁금한데 귀지는 꼭 파야 되는지 그걸 없애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그러네. 어떻습니까? 일단 뭐 아시는 대로 그 귀지는 원칙적으로 파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은 원칙. 안에 이제 그 막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막으로 그래서 이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혹시나 뭐 비관상으로나 또 본인이 또 좀 힘드시면 이비인후과에서는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 그 우유를 컵으로 먹인다 그러는데 말이죠. 사실 한 돌 지나고 돌 지나서 이 컵으로 하면 자꾸 애들이 울고 우유병에다 넣어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억지로라도 그렇게 먹여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저희들도 애 키워보면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일단은 문제가 되는 거는 치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18개월까지는 좀 지켜보실 수 있는데 그 이상이 지나서도 계속 그런 그 우유병을 계속 물게 되면은 일단 컵으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그 치아 오식증이라 그래서 우유하고 무슨 주스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묻어 있을 경우에는 윗니가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치아 오식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그거를 컵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진짜 알아둬야 돼요. 자, 그 우유를 먹이는 방법조차도 우리 아이들의 중이염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 여러분 정답 화면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또한 젖병을 오래도록 떼지 못하면 그것조차도 충체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 있는 부모님들은 오늘 정답 화면 잘 보시고요. 반드시 방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죽음의 순간, 생사의 기록. 그 순간 당신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생존 법칙과 전 세계의 실제 생존 스토리가 여기에 있다. 산자의 법칙. 제5장 사진 한 장이 살린 소녀. 전 세계 60억 인구의 희로애락이 살아 숨쉬는 추억의 사진들. 행복한 순간을 남기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이렇듯 사진으로 승화됩니다. 그런데 손바닥만한 이 사진 한 장이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실화는 영국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서 일어납니다. 늦게 얻은 쌍둥이 소피와 몰리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만 한 데이비드와 트레이시 부부.
데이비드가 내놓는 깜짝 선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출장길에서 온 쌍둥이의 새 옷이었습니다. And this is for Molly. Wow, they look like angels, beautiful white angels. Okay, honey, how about you take them a photo? Okay, let's take a photo. Let's take a photo with the beautiful dresses. 부부는 딸들이 새 옷을 입는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습니다. Here we go. Let's take a photo. Here, hi. Smile. 새 옷을 입고 신이 난 소피와 몰리. Very good, very good. These are my girls. Okay. 쌍둥이 자매는 눈부시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연신 포즈를 취하는데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다 이뻐요. Stop it. Look here. Look here. Look here. Look over here. Look over here. One more time. Cheese. 아, Say 이 형 cheese 같다, to 이 형. daddy. Hi, cheese. Hi, kids. Look over there. Look at daddy. Look at daddy. Okay. 바로 그때 무언가를 발견한 트레이시.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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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Something is wrong with Sophie. 뭐지? But look at her. She's looking elsewhere when you take the photos. She never look at the camera. She's just a kid. They don't concentrate. Really? 그렇죠. Don't worry. Maybe I'm overreacting. Okay, let's one more shot. 트레이시는 금세 안심하고 다시금 사진 찍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Honey, I got the photos. Oh, you're back. Really? Oh, look, Daddy's got a Hey, photo. let's take a look. Oh, Okay, yeah. who's this? They're so How about this cute. Hey, her favorite dolls here. Look at this. 부부는 며칠 전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어여쁜 딸들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Here. Oh, man, they're like angels. Very good.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들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중 White dresses. This is fun. Honey, wait. 그 순간 Wait a moment. 그녀의 눈에 들어온 사진 한 장. Something is not right. Something is wrong. Maybe something wrong with the paper. Honey, it's not about the paper. Give me this too. This here too. You know, 뭘 I think 보고 something is wrong with Sophie. You know something? We have to go to the hospital. Sophie, darling, come here. Let's 그녀는 사진에 나타난 소피의 이상 현상을 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니 잘 찍고 놀았는데. 한시도 지체할 수 없던 부부는 소피를 안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는데 그 결과 She's in a serious condition. What? I'm sorry to say this, but it's cancer. It's cancer.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말에 멍해진 두 사람. Is there anything we can do about it? She's in an operation right now. We cannot wait any longer. 부부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평소 그렇게 씩씩하고 건강하던 소피가 암이라니. 그때 This photo saved her life. This photo saved her life. 소피가 사진 덕분에 살 수 있었다는 의사의 말. This photo saved her life. 즉 소피의 암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온전히 이 한 장의 사진 덕분이라는 것인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다면 소피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사진 속 이사의 현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신기한 상황입니다. 사진 속 소피의 어떤 무엇인가가 생명을 살렸다고 했는데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아니 저희는 이제 흔히 사진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왜 눈이 시뻘겋게 나오는 거, 정말 빛나가지고. 이렇게 막 불나고 이러는 거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일단 뭐 나올 수 있는 건 해봐야죠. 네가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 김종민 씨가 이번에 한번 문을 열어주세요. 오늘 또 뭐 하나 더 맞췄겠다 뭐. 부담 갖지 말고 좁혀 갑시다 우리가. 일단 제가 좁혀놓을게요. 하나로. 사진 나올 때 가장 흔히 나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야지 또 물으세요. 조사하지 말고. 사진 나올 때 보면은 꼭 친구들 보면은 한 아이가 눈이 이상해요. 그렇죠? 그 눈에서 보면은 꼭 빨개요.
그래서 애들이 보면 얘만 왜 이래 귀신이 붙었나 봐. 어렸을 때 많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정말 안 좋은 병이었던 거죠. 아 정말 슬픈 일인데. 이거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경험이 한 번씩 다 있는데 다 암이었다는 거란 말이야. 맞았나? 그래요. 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김종규 씨가 이야기한 거 거의 근접하긴 하지만 그거는 색깔이구나. 사실 전 국민이 다 지금 암에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상태는 이제 암인데 암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이 색깔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색깔을 굉장히 여러 색깔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최근에 좀 이제 이뻐지시기 위해서 선클렌즈 끼시면서 두드러지게 무슨 색깔로 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눈을 좀 크게 하고 이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아니죠. 우리 검정 없잖아. 하얀색. 그럼 저 하얀색. 참고로 암이라는 거는 그렇게 형형색색 너무 이쁜 색은 또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회색이나 그 형님 회색으로 한번. 회색. 네. 회색이요. 요즘 키먹이 좋아요. 이렇게 단합해서 사실은 팀을 내버립니다. 저희가 이제 드라마를 할 때 이 환자의 병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입술 색깔을 분장을 하거든요. 여기를 이제 푸르둥둥하게 해서 회색 칠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이제 건강이 나빠 보이는 듯한 분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도 회색 눈. 눈동자가 이제 검거나 보통 이제 브라운인데 그게 이제 회색으로 되는 거죠. 파란색인데 네. 검정색이 되면 영어로 하죠. Gray eyes. Thank you very much. Gray eyes. 예. 회색이 아니네. 회색이 아니에요? 검정이야 나가면 검정. 아니 검정 눈은 다 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눈동자가 까매야지 예쁜 거 아니야?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김종민 씨가 거의 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김종민 씨가 외국 아이들 얘기했거든요. 근데 원래 외국 아이들은 눈이 파랗잖아요. 한국 사람이랑 다르게 이 동양이랑 다르게 퍼런데 사진을 찍었더니 한 아이가 눈이 검은색이 나온 거야. 예, 흑백이. 예. 그랬더니 그걸 보고 깜짝 놀라신 거죠. 눈이 검은색으로 나와서 검정. 우리는 검정은 검잖아. 우리는 검지 않아요? 외국어 영국. 외국아이니까. 외국어인 우리는 그럼 어떻게? 블랙 아이. 선글라스 블랙. 오 예. 블랙. 블랙? 아니 노래 에보니 아이스라는 노래도 있는데. 맞아요. 산자의 법칙. 우연히 찍은 사진 한 장. 트레이시는 그 사진에서 소피의 이상 징후를 발견했고 결국 사진 한 장으로 인해 소피는 죽음의 위기를 모면했는데 소피를 살린 사진 속 이상 현상은 바로 까맣게 나온 소피의 왼쪽 눈동자. Doctor, we took a photo to our babies, and Sophie has a black spot on her eye.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her eye? 평소 푸른빛으로 반짝이던 소피의 왼쪽 눈이 사진에서 까맣게 나왔다는 것인데 First, we have to check her eyes.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볼 때는 정밀 또 검사가 파란색인 진행됐고 모양이에요. 그렇죠. Doctor, what is it? It's an advanced cancer. Cancer? Oh my God, can be.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소피의 안암 판정. 사진에 나타난 소피의 까만 눈동자가 바로 안암의 증세였던가. 눈에 암이 생긴 거예요. 플래시의 강한 빛이 눈에 닿으면서 눈 안에 감춰졌던 종양의 존재가 드러났고 순간적으로 밝게해주니까. 오, 저 눈이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소피의 안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와. 오, 진짜 그러네. 당시 소피의 실제 사진을 보면 까맣네. 오른쪽 눈에 비해 왼쪽 눈이 확연히 까맣게 나왔는데 그럼 안암 판정을 받은 소피의 왼쪽 눈은 사진에서 왜 까맣게 나온 것일까요? 카메라 플래시의 빛이 안구 뒤쪽에 있는 망막에 반사가 돼야 되는데 소피의 경우에는 눈 속에 종양이 아주 커져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카메라 플래시의 빛이 통과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사진에서는 검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암은 족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에 시신경을 통해서 뇌나 골수로 전이가 돼서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증세를 혼자 파악할 수가 없는 어린아이인 경우에 부모님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소피는 왼쪽 눈을 제거하고 인공항구를 넣는 수술과 화학 치료로 지금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처럼 눈동자가 까만 사람은 어떻게 안암의 유무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망망모 세포종의 경우 종양의 색깔이 하얘서 사진을 찍으면 눈동자가 하얗게 빛나는 백색 동공 현상이 생기는데 이는 손전등 빛에서도 마찬가지. 따라서 까만 눈동자에서는 더 확연하게 나타나고 저렇게 보이네. 특히 이 병은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생기는데 병이 심해지면 통증과 더불어 급격한 시력 감퇴, 사시, 안구 돌출 등의 증세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상 증세가 발견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1, 2년에 한 번씩 안과에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푸른 눈동자가 까맣게 찍혀나온 기이한 사진 한 장. 사진 속 이상 징후를 놓치지 않고 발견한 부모의 관찰력으로 어린 소피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산자의 법칙 제5장 사진 속 눈 색깔을 잘 살피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산자의 법칙 오늘도 아주 정말 좋습니다. 이 사진 속 눈의 색깔로 아이의 병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 우리나라도 조금 뭐 흰색 아까 예를 들어주셨죠?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상하게 나왔네. 그러고 넘어갈 법한 그죠? 건데. 오늘 녹화 끝나고 이렇게 한 번씩 같이 찍어줍시다. 눈은 정말 몸은 100이라고 쳤을 때 눈은 9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이거 봐요. 이거 봐. 이 나머지가 10이에요? 10? 예. 딴 데도 조금 놀아줘.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게 눈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자, 넘버원을 보면 안전해지고 안전해지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모두 안전해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위기 탈출 넘버